그러나 이젠 내가 느끼기에도 옷 너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한 송이의 살갗의 냉기가 저번보다 훨씬 심해졌기에 그녀의 맨몸을 함부로 어루만지는 일은 차마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아는 자세 그대로 그저 두터운 옷 너머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기만 할 뿐이었던 난 한송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슬펐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적인 전망을 꾸준히 갖고 막연히 기적을 바라는 채로 그녀의 심장 박동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며칠 더 이어갔다. 그러나 한송이의 몸이 어느 것에 가속화가 막아지던 것도 하루 이틀이었지. 결국 내가 그녀의 몸을 다시 눈에 담았을 땐 얼어붙은 부분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근데 이거 근데 뭐 되게 심장 부분의 얼음으로부터 마치 암세포처럼 퍼져가며 검풀해진 부분이 이제는 한송이의 원래 피부색인 것보다 더 많이 보였으니까. 긴 소매의 기다란 옷자락으로 가려지는 모든 곳들이 이미 싸늘히 얼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였다. 휘푸르고 투명한 얼음의 색으로 물들며 채워지던 그녀의 머리카락과 눈동자에서 검은색은 진작 사라져 있었고, 하긴 몸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랑의 두근거림으로 심장을 빨리 뛰게 하며 체온을 높이는 데이트를 한다니. 당사자인 우리 말고는 다들 듣는 족족 실수를 금치 못하겠지. 하지만 외부에서 아무리 열을 가해도 한송이는 계속 추위를 느끼고 병원 같은 의료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대체 우리가 뭘 어쩔 수 있겠나. 그저 그녀와의 사랑을 통해 마음만을 따뜻하게 하며 그녀 심장에 박힌 얼음이 몸속에 흘러넣는 향기의 한송이가 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다 왔어요? 밤이 되어 잠에 들기 전 방의 불빛을 줄이고서 이미 이불을 덮고 있는 한송이 옆자리에 누웠다. 결코 이불 속에서 딴짓을 할 마음을 품으며 동침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자는 동안 상대적으로 따뜻한 나의 체온을 공유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희씨, 자요? 옆으로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한송이는 이미 잠들었는지 자네는 나의 물음에 묵묵부답이었다. 잘 자요 라고 나지막이 말을 남기고서 그녀를 따라 눈을 감았지만 나는 안다. 한송이가 내 자취방에서 나와 함께 지냈던 요 며칠간 그녀는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가도 시간이 흐르고 날짜가 바뀌는 자정만 되면 온몸을 끌어안고서 덜덜 떨며 눈물을 흘렸다는 걸. 나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몰래 흘렸던 눈물이 백인잎에 묻어 자국이 남기 전에 그녀 뺨에서 얼어붙고 말았다는 걸. 그 증거로 오늘 밤도 어김없이 이미 잠에 든 듯 말이 없던 한송이의 몸이 지금도 파르르 떨리는 게 바로 옆에 누워있는 나에게 느껴져 왔다. 그래서 나는 차가운 그녀를 말없이 뒤에서 감싸 안았다. 뜨거운 장판 위 두꺼운 이불 밑에서는 그나마 한기가 느껴지는 게 덜해서 아주 잠시나마 한성이와 살을 맞대고 있을 수 있었다. 그러자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하고 훌쩍대는 한성이. 저 앉지 마요, 한영씨. 한영씨한테 엄청 차갑잖아요. 싫어요. 성희씨가 그만 울 때까지 안고 있을래요. 왜 울어요, 송이씨. 우리 이렇게 사이가 좋게 안고 있는데 저만 행복한 거예요? 미안해서요. 한송이는 몸을 일으켜 우리가 덮어쓰고 있던 이불을 걷어치운 다음 내가 껐던 방의 불을 다시 켰다. 성희씨? 한영씨.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의 소매와 밑단을 걷어서 그녀와 손과 발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곳은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와 설마 안돼. 그래도 끝내. 너무 슬픈데. 가슴팍이 얼음덩어리와 같은 온도와 같은 색으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심장 부근 말고도 점점 손목과 발목 부근까지
점퍼렇게 얼던 한송이의 몸이 결국 얼굴만 남기고서 손끝과 발끝, 턱끝에 목밑까지 얼고 만 것이다. 근데 이거 그 얼음 멀 때 막 이 소리 너무 어우 근데 귀 아프다 은근. 장판과 이불에서도 온기가 싸늘히 사라져버린 듯하다. 한송이의 몸은 지금까지 밀린 분량을 만회하겠다는 듯이 더 얼어 있었던 것이고, 이만큼이나 얼어버렸다면 급한 대로 집에 있는 모든 겉옷들을 꺼내 한송이에게 껴입혀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저 너무 추워요. 한송이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으나 손가락 사이를 비집고 흘러내리던 눈물방울이 밑으로 툭 떨어져 바닥에 닿더니 그 눈물이 적신 내 방의 바닥과 이불마저 얼어붙으며 꼬치대처럼 차갑게 변해갔다. 가스렌지. 희망이나 기적. 서커님 오랜만이에요. 가능성 같은 알량한 기도 뒤에 숨어 유해하고 울보하던 한송이 몸 상태의 한계점이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 앞에 붉어져 나와 모습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가스레인지. 너무 추워서 어떡하죠? 이제는 한송이마저 이까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앉아있을 만한 힘도 그녀 안에서 꺼져가는 듯 픽 쓰러지는 것을 내가 황급히 붙잡았다. 성희씨! 성희씨! 눈 떠요. 쓰러지지 마요. 성희씨! 헐, 완전 얼어버렸네. 이건 좀... 내가 소리치자 다행히도 감기던 한송이의 눈은 미약해 떠졌으나 말을 몇 마디 덧붙이는 한송이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기력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 이거 잘못 고른 거야 설마 이거? 미안해요. 잘못 고른 거예요? 뭐가 미안한데요? 미안하면 지금 잠들지 말고 조금 더 깨어 있어봐요. 얼른. 나한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몸이 조금만 덜 차가웠다면, 아예 내가 이런 체질 따위 갖고 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우린 좀 더 좋은 사랑을 했을 텐데. 우리가 잘 만나다 싸워서 헤어져도 우리 둘 중 한 명이 먼저 죽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도 사랑을 하는 나는 어차피 이별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럴 거면 이왕 헤어지게 되는 거 작별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아름다웠으면 좋았을 테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별을 한영 씨한테 겪게 해서 미안해요. 나는 한송이가 계속 흘리고 있는 눈물이 얼어붙기 전에 얼른 닦아주며 그녀의 사과를 부정하기 위해 고개를 서둘러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사과해야 할 건 내 쪽일 텐데. 한영 씨는 왜요? 송이 씨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나 때문일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된 게 왜 한영 씨 탓이에요? 선택지를 잘못 골랐어요. 그동안은 첫눈이 내리는 때를 별탈 없이 잘 보내오셨잖아요. 하지만 올해에는 그러지 못했고, 몇 번을 생각해봐도 이번 겨울에 성희씨가 겪은 변화라고는 저라는 사람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차이일 뿐이었어요. 저와 함께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몸이 어는 게 조금씩 늦어졌듯이 분명 저를 만나면서 생긴 감정의 변화 같은 것들이 송희씨의 첫눈 체질에 악영향도 훨씬 더 많이 끼쳤던 걸 거예요. 원래라면 이렇게까지 몸이 얼지 않았을 것이다. 나의 선택지가 잘못됐다 씨. 그녀의 체질이 지금처럼 나와의 며칠처럼
한송이의 생명을 꺼트린 것을 그녀 스스로도 의아해했었다. 사실 한송이의 체질은 자신도 알게 모르게 한송이의 감정 상태에 의해 다뤄지고 있었으나 그녀가 나와 사랑을 함으로써 나와의 관계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녀의 체질 제어에 심각한 장애를 낳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죄책감을 털어놓자 그제야 비로소 한송이는 우는 얼굴을 지어주었다. 그러고서 이번에는 그녀가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듯 손을 들어올리며 말을 잇는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만약에 한영 씨 말이 맞아서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저는 정말로 한영 씨가 저를 많이 사랑해 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무척 고마웠어요. 내가 사랑에 빠진 사람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그렇게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행복했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 그녀의 흐려지던 목소리와 함께 내 뺨을 향해 뻗어지던 한송이의 손도 끝내 나의 눈물을 닦아내지 못하고 힘없이 툭 떨어져 버렸다. 성희씨? 나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던 한송이의 두 눈은 내 쪽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을 뒤늦게 쫓아가 보니 그 끝에는 드디어 눈이 그쳐 내리지 않고 있는 창밖이 있었다. 성희씨가 너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는 조금은 뻔하고도 흔해서 별 볼 일 없는 이야기. 추워.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상처입고 다쳤다면 나는 과연 그들을 사랑해도 되는 것이었을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으나 이미 한송이는 나에게 몸을 기댄 채 슬프게 웃는 표정으로 눈을 감고서 미동도 없이 싸늘하게 되어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게 되어 있었다. 완전히 얼음 속에 갇히듯 온몸이 걷어버린 한송이의 몸을 안고서 나의 몸마저 그만큼 차가워지고 그녀를 감싼 얼음이 내 체온에 전부 녹아 없어질 때까지, 그러나 여전히 눈을 뜨거나 움직이질 않는 한송이를 보게 될 때까지. 어느 날 내 삶 속으로 불쑥 찾아와서는 아무것도 없던 나의 모든 것이 되었다 떠난다는 어느 노래 가사처럼 첫눈과 함께 허무하게 끝나버린 내 첫사랑을 안고서 큰 소리로 울었다. 아이씨. 근데 구됐는데? 에? 너와 처음 마주친 순간 세상에 너와 나 둘만 남은 듯 너 한 사람만 내 맘속에 가득해졌어. 하루
네, 이렇게 굿엔딩을 봤고요. 아, 네. 아, 너무 슬퍼. 자, 이렇게 굿엔딩 받고 이제 뭐야 이건 또 내가 내가 만약 송이 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이, 참. 한영 씨, 아직도 그런 소리 할 거예요? 뭐야 이건 또. 이제 그런 생각은 더 하지 말라고 제가 말했죠. 이건 뭐죠?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저 화낼 거예요. 아니, 감동적이게 좀 슬프게 말하려 했더니 갑자기 이거 뭔데 이거. 하지만 나 이거 뭐 죽고 난 뒤에 그 세계야? 뭐야? 내가 비록 이렇게 됐더라도 그래야만 앞으로 한영 씨를 만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난 되려 기쁘다니까. 그리고 한영 씨는 한영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를 휠체어 신세로 만든 장본인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은인인걸요. 뭐가 어떻게 된들 그때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차갑게 언 채로 죽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영 씨가 온몸으로 날 껴안아서 녹여준 덕분에 저는 가까스로 죽지 않을 수 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한영 씨랑 계속 함께 있을 수도 있게 됐잖아요. 끝끝내 내 품에서 온몸이 얼어붙으며 숨을 거뒀었던 한송이. 그런 그녀를 나는 맨몸으로 껴안아 다시 녹여내고자 했고, 그 덕분이었는지 시간이 조금 지나 한송이의 향기로 인해 잠시 사라졌었던 방의 온도와 난방이 어느 정도 되돌아왔을 때에는 놀랍게도 한송이 역시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었다. 뭐야 이것도.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랐으나 겨우 되살아난 한송이의 목숨을 다시는 꺼뜨리고 싶지 않아서 며칠 동안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고, 그러한 내 노력 끝에 결국 한송이는 눈을 다시금 뜰 수 있었다. 뭐야 이것도. 잠깐 나 아니, 그러나 후유증이 남은 것인지 한송이 몸에서는 힘이나 체력 같은 기력이 상당수 사라지고 만 듯했다. 의식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은색으로 돌아오지 않는 머리카락과 눈동자의 한송이는 예전과는 다르게 더 이상 혼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들어했고, 결국 이렇게 내가 뒤에서 미는 휠체어 같은 데에 그녀의 몸을 많이 의지해야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죄책감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성희씨, 아무것도 몰랐다고는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몸을 망가뜨려버린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요. 정 그렇게 미안하면 지금 나랑 약속 하나만 해줘요. 네. 약속? 평생 날 사랑해주겠다고. 지금처럼 내 옆을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아, 약속할게요. I promise you. 나는 한영 씨 탓 같은 거 하나도 안 하니까 그렇게 약속 하나만 지켜주면 돼요. 네, 무조건이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뒤로 뻗어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있던 나의 손을 잡아주는 한송이. 나는 그 작고 새하얀, 따뜻하진 않지만 그리 차갑지도만도 않은 그녀의 손에 나의 뜨거운 눈물과 입맞춤을 남김으로써 그렇게 굿엔딩을 봤습니다. 네. 자, 그니까요. 나 지금 나 원래 이 게임 이 루트 보면서 솔직히 계속 슬펐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확 깨는데 뭔가 느낌이 지금 살짝 나 지금 아니 씨 사람의 감정을 사람이 물론 해피엔딩 같은 느낌이라 좋긴 한데 못 놓으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갖고 노는 아씨 몰라. 자, 뭐였죠? 이거 아닌데 이거는 심심할까 봐서요도 했고, 아니야 블로기에서 어디있지? 제가 알아냈거든요. 잠깐만요. 답안지가 여기 있는데 눈은 잠시만 잠깐만요. 어딨지? 제가 답안지를 얻어왔어요. 근데 휴대폰 한다가 어딨지? 이건가? 근데 맞겠지 이거? 내가 이것만 실수한 게 맞겠죠? 잠깐만. 아니에요. 잠깐만. 잠깐만.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부터 여기 이거를 선택했거든요. 자, 모를 때는요. 자, 모를 때는
일단은 내 기억상 이거는 무조건 맞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이유가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와, 잠깐만. 춥지 않았다고 한다. 당연히 이거잖아. 당연한 거지. 뭐 도와줬어요. 자, 이거. 자, 여기서부터 내용이 바뀐다 하니까 다시 더빙. 엑스튜브로 아무 동영상들이나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대로 보다가 내가 자취를 하고 있다는 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자취 요리 영상이 자연스럽게 틀어졌다. 싸게 팔거나 적은 재료들로 간단히 조리하는 게 지금 내가 있는 자취방에서도 충분히 따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나도 즉석식품 말고 제대로 건강식을 한번 만들어나 볼까? 1년 동안 자취방에서 식사를 어떻게 했었나 떠올려봤더니 귀찮아서 편의점에서 파는 즉석밥에 햄이나 구워서 올려 먹거나 라면을 한 봉지 끓이며 하루 끼니를 때운 게 전부였다. 새 하얗고 따끈한 즉석밥 위에다가 분홍빛 햄 하나 잘 구워서 얹어 먹으면 얼마나 짭짤하고 맛있게요. 그러게요. 맛있겠네요. 조리기구도 전자레인지, 프라이팬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설거지할 것도 적어서 자취생이 먹고 치우기도 정말 간편하니 좋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라면 하나를 끓여서 7시 들으러 나가기 전에 한 그릇, 진짜 이게 돼? 남은 국물은 남겨뒀다가 수업 다 듣고 다녀와서 다시 끓인 뒤에 밥 한 공기에 말아 먹으면 그렇게 배부를 수가 없었다. 그냥 원래 이렇게 먹나 라면을? 그딴 식으로 1년 내내 혼밥을 대충 해먹은 나였기에 나는 아직 내가 요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도 일단은 해봐야지. 설령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엑스튜브 동영상에 나오는 대로만 잘 따라하면 되겠지. 자취방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건 내가 보기에 볶음밥뿐이 없었다. 뿐이 없었다? 볶음밥뿐이 없었다가 맞는 말인가? 몰라. 핸드폰 화면에 볶음밥 레시피를 띄워놓고서 동영상 속주부 아저씨에게 하시는 말씀을 경청해본다. 밥은 얼마나 퍼라, 소스는 뭐랑 뭘 얼만큼 섞어서 만들어라, 만약 이게 없으면 뭘 대신 써라 등 그렇게 30분보다 조금 덜 지났을까, 더 지났을까 시험 삼아 만들어본 혹여 탈까봐 약불에 천천히 볶은 볶음밥이 완성되었다. 뭐지 이 비주얼? 뭔가 괜찮아 보이는데? 햄 볶음밥 달걀 넣어서. 근데 사실 볶음밥쯤이야 실패할 일이 거의 없긴 하지. 그냥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깨서 그 위에다 햄과 밥을 투하해 달달 볶기만 하면 되는 음식이니까. 아니지, 볶음밥도 약간 예를 들면 굴소스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런 거 잘 넣으면 진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완성 여부 자체보다는 간장이나 소금, 기름 등등을 적정량 잘 넣느냐 못 넣느냐를 한번 시험해 본 건데 그럭저럭 내 입맛에 맞게 잘 간이 맞춰진 듯하다. 이로써 나는 거의 모든 레시피에 들어가는 적당이라는 말의 저주를 잘 피해내는 체질이었음을 확인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목표는 내일 한송이에게 도시락 싸주기! 한송이와 함께 점심을 먹었던 요 며칠 내내 그녀는 줄기차게 편의점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같은 것들만 찾아왔다. 그것들이 별로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가공식품보다는 직접 만들어 먹는 편이 양도 많고 영양가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이라도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 자리를 비우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녀를 위해 내가 직접 식사를 준비하면 어떨까 싶었던 것이다.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해낸 내가 20년 인생이 있어 단 한 번도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이제부터라도 오늘 하루에 남은 시간을 전부 투자해 먹을거리를 여러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되고자 하는 건데, 물론 실력 있는 셰프들이 몇 상급 식당에서 내올 만한 퀄리티 또는 엑스타그램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휘황찬란한 비주얼을 만들어내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어릴 적에 소풍을 떠났을 때를 떠올려 보면 도시락으로 엄청 고급진 걸 만들어다가 싸가진 않았었잖아. 그냥 맛있는 반찬,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것들, 그런 거에다가 국물이나 하나쯤 있으면 될 것이다. 그래서 대충 맨발에 슬리퍼 한 짝 신고 나가 근처 마트에 가서 장바구니에다가 식재료들을 다양하게 담아와봤다. 내가 부모님 심부름 이외에도 스스로 장이라는 걸 봐오는 날이 오다니. 혹시나 했지만 역시 마트에서 한송이와 마주치진 않았다. 그런데
한송이에 관해 생각해보면 장을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요 며칠간 그녀와 대화를 오래도록 나누면서 하필이면 한송이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어떤 맛,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미리 체크해뒀다면 그것만 죽어라 연습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아니면 아닌 대로 내가 그녀와 함께 나눠 먹고 싶은 것들을 전부 만들어 보면 되겠지. 그 길로 나는 한송이를 만나러 가지 못한 휴일 오후 엑스튜브 동영상 속에서 주부 아저씨가 소개하는 다른 레시피들을 참고하며 만족스러운 도시락이 나올 때까지 느릿느릿 요리라는 것을 해보았다. 손꽃을 얇게 베이거나 경미한 화상을 입거나 해가면서 여러 번에 걸쳐 겪은 시행착오 끝에 그제야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을 법한 도시락 반찬들을 몇 가지 만들 수 있었다. 저녁 먹을 시간은 진즉 지났지만 간을 보며 몇 입씩 계속해 먹었다 보니 이미 배는 불러 있었다. 꺼내 먹기 좋게 잘 담은 통에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넣어두면서 배시시 웃었다. 아씨, 말 겁나 많네 이거. 몇 시간 동안 한 자리에 서서 서툰 칼질, 어설픈 계량에 쩔쩔 매었기에 주저앉아 드러누워 다리 아파할 법도 했으나 그러한 피로감보다는 뿌듯함이 더 웃돌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를 위해 요리에 처음 도전하며 고생한 만큼 한송의 입맛에도 잘 맞았으면 좋겠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다시 꽃집을 향하자 한영씨, 어젠 잘 쉬셨나요? 그곳에는 이틀 만에 나를 반겨주는 한송이가 있었다. 네, 잘 쉬고 왔어요. 어제 살짝 다친 손은 아픈 티를 내지 않으며 시간을 잘 보내다 보니 어느새 점심때가 되어 오늘도 역시 점심을 편의점에서 간단히 사 먹으려던 한송이를 말렸다. 잠깐만요 송이씨. 오늘 점심은 편의점에서 파는 거 말고 좀 더 제대로 먹어보면 어때요? 뭐 저야 상관없는데 그럼 배달? 아니요, 배달 음식도 좋지만 오늘은 제가 점심을 준비해왔거든요. 한영씨가요? 이건데요, 감을 잘 못 잡는 한송이를 위해 아침에 챙겨왔던 가방에서 주섬주섬 도시락을 꺼냈다. 제가 만든 거고 맛없진 않던데 송이씨가 싫어하는 음식이 아니라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게 다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그렇긴 한데 실은 어제 처음 해본 거예요, 요리라는 거. 처음 만든 거 치고는 무척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내가 건네는 그녀의 몫의 도시락을 받아들여 한 입 먹고는 맛있어 해주는 한송이. 맛있어. 정말요? 고마워요. 요리에 소질 있으시네요, 한영씨. 딱 자취 요리까지만 잘할 자신 있고 그 이상은 어렵겠지만요. 그게 어디예요. 그 정도만 해도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만들 수 있었는걸요. 그런데 갑자기 어쩐 일로 도시락을 싸오신 거예요? 혹시 저처럼 매번 편의점에서 파는 인스턴트 도시락을 사 먹는 건 역시 진리던가요? 아무리 그래도 계속 편의점 도시락만 먹으면 질리지 않나? 잠깐만요, 여기서 선택지를 잘 골라야 되는 또? 잠깐만. 주고 싶어서 만들어봤다. 그냥요, 송이씨랑 나눠 먹고 싶어서. 송이씨는 제가 여기 매일 나올 수 있게 해주면서 차 한 잔도 매번 정성을 들여서 내주시는데 점심이라도 이렇게 조금 더 영양가 있는 걸로 한 번쯤 제가 챙겨보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어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다소 편견 섞인 말이겠지만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더 몸에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외에 겨울에는 추워서 송이씨 몸도 많이 약해졌다면서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거에 관해서도 송이씨랑 몇 마디 더 나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휴일 내내 저를 생각해 주신 거예요? 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런 셈이죠. 죄송합니다. 저 배경 좀만 줄일게요. 너무 크다 소리가. 사실 어제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매일 그렇지만 어제 하루를 꼬박 저를 위해. 한영 씨가
씨가 자꾸 그러면 나 너무 헷갈리는데. 근데 이러면 또 너무 작네. 이씨 이거 잠깐만 이 정도?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다. 그리고 부모님도 아닌 다른 사람이 싸준 도시락을 받아보는 건 처음이라서 더 감동했어요. 심지어 맛있잖아요, 한영 씨. 좋아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어제 몇 시간 동안 집에서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보면서 연습이 된 것 같아요. 몇 시간씩이나? 힘들었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거 말고도 집에 아직 더 남아있기도 해요. 만든 것도 만들 것도. 허락만 해주신다면 당분간은 제가 매일 하나씩 만들어 오기로 하고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고생시키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 먹고 있는 이것처럼 한영 씨가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맛있을 것 같아서요. 도시락을 우물우물 먹으며 나에게 기대해주는 한송이. 전혀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 그런데 어제 몇 시간씩이나 반찬들을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재료랑 시간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만들고 있자니 재미가 붙더라고요. 점점. 손 같은데 다치지는 않았어요? 다쳤어요. 손은 자연스레 숨기려는 내 손을 한송이는 놓치지 않고 붙잡아 흐릿한 상처 자국들을 기어이 보고야 말았다. 차갑고 작은 그녀의 손끝이 톡 닿는 것에 간지러워할 틈도 없이 한송이는 책망 반 걱정 반의 눈을 하고서 나를 쳐다보았다. 손이 왜 이래요? 부끄럽지만 부엌일이 서툴다 보니 가만히 있어보라며 구구상자를 어디선가 후다닥 가져온 한송이. 꽃집에 반창고가 무척 많네요. 저도 꽃을 만지다 보면 장미 가시 같은데 자주 손에 다치거든요. 장미꽃이라. 사람이든 꽃이든 아름다운 것을 감히 매만지려 뻗은 손은 다치지 않을 수 없는 법이구나. 한송이가 내 손에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들까지 붙여준 뒤에야 우리는 함께 내가 싸온 도시락을 꺼내 먹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역시나 한송이와 같이 마주보고 먹는 것만으로 집에서 맛을 볼 때보다 훨씬 맛있었다. 그리고 내가 연습해둔 요리들이 꽤 됐기에 한송이와 먹는 점심은 내가 가져온 도시락으로 해결되는 매일이 며칠 더 이어지게 되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덧 다시 또 일주일이 가까이 지나 두 번째 휴무일을 하루 앞두게 된 날, 한송이와 함께 마감과 정리를 하고서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모레 봐요, 송이씨. 잠깐만요. 네? 혹시 괜찮으시면 이번 휴일은 저랑 같이 보내시지 않을래요? 송이씨랑요? 그 왜 이번 일주일 동안 점심도 한영 씨가 도시락으로 여러 번 싸주시고 하셔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밥이라도 한번 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아침쯤 만나서 같이 놀다가 점심이나 저녁은 제가 사는 걸로. 부담 갖거나 무리해서 시간 내지는 마시고 내일 시간이 안 된다면 그냥 오늘 같은 아무 때나 일 끝난 뒤에라도. 아니요. 네? 아니요. 내일 하루 종일이 좋아요. 송이씨랑 아침부터 함께 보내는 휴일은 분명 엄청 즐거울 테니까요. 기대된다는 눈빛으로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한송이의 데이트 신청을 승낙하자 그녀의 환한 웃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럼 내일 오전역 앞 광장에서 만나자고 한송이와 약속을 나누고서 꿈만 같은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너무 신나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빠른 속도에 맞춰 눈길 위를 빠르게 걷다 보니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다. 그래도 여전히 실실 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별로 아프지도 않았거니와 길 위의 행인은 마침 한 명도 없었기에 아예 그대로 팔다리를 파닥거리며 제법 수북히 쌓여있던 눈을 감고 놀았다. 사지를 주체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신났기 때문이다. 내일 한송이와 첫 데이트를 하기 약속한 것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곧장 씻고 나온 뒤 저녁밥을 먹으면서부터 다 먹고 나서까지 내일 입을 옷들을 고심해서 고르느라 밤이 깊을 때까지 잠들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내일 우리 뭐하고 놀까요? 송이씨도 정말 기대하고 있나 보네. 눕자마자 날아온 메시지를 통해 한송이와도 내일 만나기로 한 약속에 관해 잠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누운 채로 내일 그녀를 꽃집이 아닌 바깥에서 만나면 첫 인사를 어떻게 건넬지 그 인사말에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근사한 목소리로 더듬지 않는 연습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다. 한송이와 만나기로 정해뒀던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집에서 나와 역 앞에 광장 쪽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중. 눈이 내리고 있기에 우산을 들고 서서 그녀의 모습이 보이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근데 바깥은 눈이 전혀 내릴 그게 아닌데? 오늘 데이트 스타트를 끄는 오전 시간대 영화를 한 편, 어젯밤 둘이서 함께 고른 걸로 예매해두었으니 한송이와 만나자마자 가까이에 위치한 영화관으로 들어가면 된다. 언제 오려나. 나처럼 일찍 나올지도 모를 그녀를 10에서 20분 정도 기다린 끝에 약속 시간이 되자마자 한영씨! 저만 찢어 내 쪽을 향해 반갑게 뛰어오는 한송이가 보였다. 실내, 그것도 꽃집에서만 보던 평소에 비해 옷차림이 제법 두꺼워져 있었다. 헐레벌떡 뛰어오는 한송이가 숨 가빠하는 것이 입고 있는 옷들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제가 늦었네요.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래 안 기다렸어요. 길어야 5분 정도? 나도 조금만 더 일찍 나올걸. 에이, 송이씨도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했던 시간보다 늦게 온 건 아닌걸요. 알맞은 시간에 알맞게 만났으니 이제 예매해둔 영화표를 뽑으러 가볼까요? 네, 기대돼요. 저도요. 영화관은 역과 지하철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건물의 7층에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니었는데도 사람이 무척 많았다. 예매 티켓 출력으로 표를 뽑고 나눠 먹을 팝콘도 라지 사이즈로 하나 산다. 우리가 볼 영화의 제목은 기억을 노래하는 인형이었다. 여기서부터 내용이 약간 다 비슷하네요. 이번엔 새로 개봉한 영화였기에 마침 나도 한송이도 영화관에서 보고 싶어 했던 것이다. 개인적으로 관심 가던 영화라서 언제 어떻게 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송이씨랑 보러 오게 돼서 무척 신나고 기대되네요. 이런 잔잔한 영화를 제 친구들이랑 같이 보게 되면 왠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영화관에 영화를 혼자 보러 올 수도 없는 거고요. 잠깐,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친구들이랑은 이런 영화를 보기 거북하다면 왜 저한테는 같이 보자고 말한 거예요? 저와 한영 씨의 관계도 친구 사이에 포함될 텐데 저랑 둘이서 보는 건 괜찮은 건가요? 야, 여기서부터는 첫 번째 내용이랑 똑같네요. 내용이 맞네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뒤에 선다입니다. 계단이 무척 가파르네요. 그러게요. 나는 한송이를 앞세워 계단을 오르기로 했다. 먼저 올라가세요. 제가 뒤에서 치마 가려드릴 테니까. 그렇네요. 치마. 고마워요, 한영 씨. 자, 아마 여기서부터 내용도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한송이가 턱이 높은 계단, 심지어 사람들이 밟으며 묻힌 눈이 녹아 미끄러진 데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려는 것을 뒤에서 재빨리 붙잡았다. 조심하셔야죠. 어쩌다 보니 그녀 뒤에 서 있던 나에게 완전히 체중을 맡기며, 맞네, 여기 다 비슷하네요. 그냥 저랑같이 손잡고 조심해서 잘 올라가기로 해요. 보기보다 계단들 하나하나가 너무 높네요. 그렇게 말하며 내민 내 한쪽 손을 한송이는 기꺼이 잡아주었다. 그럼 계단 오르는 동안만 잠시 잡고 있을게요. 차가워서 죄송하지만. 그냥 캐릭터 간의 약간 대사가 아주 조금 달라지고 거의 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나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맞네. 내용이 창가 쪽 자리였다. 한송이가 추워할까봐 다른 자리는 맞아요. 눈이 어째 아까보다는 덜 내리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가요? 거의 2주일째 하루도 멈추지 않고 내리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어제까지보다도 훨씬 적게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2주. 벌써
그래서 그렇게나 멈추질 않았네요. 폭설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밤에 쌓였다가 낮이 다시 어느 정도 녹는 수준으로 내리고 있으니까 다행이죠. 그래도 걱정이에요. 이러다가 아예 한 달 내내 내리는 건 아닐까 하고. 저도 걱정이긴 한데 그간 몇 년 동안은 금방 그쳤으면서 올해는 갑자기 왜 이렇게 안 멈추고 오랫동안 첫눈이 내리는 걸까요? 그리고 한영 씨는 왜 이렇게 안 놓고 오랫동안 제 손을 잡고 있는 걸까요? 근데 내용 똑같네요. 여기서 그냥 스킵할게요. 특히 기억을 해서 자, 그렇지 않다예요. 맞죠? 답안지? 잠깐만요. 네, 내가 보니까 핸드폰 빼고는 다 맞게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랑 같은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당장 TV만 틀어봐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매번 사랑 노래, 맨날 사랑 영화만 질리도록 틀어대잖아요. 사랑은 그만큼 아주 많은,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대단한 감정은 우리가 원하는 족족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느끼게 되고 말잖아요.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말 한마디로 막을 수는 없을 거고 막아지지도 않을 거예요. 네, 내용 많네요. 사랑을 하는 당사자나 주변인들을 곤란하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영 씨 말 맞다나 사랑에 빠지고 마는 걸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요. 내용 똑같네요. 그냥 넘길게요 이거. 내용 맞네. 그냥 스킵할게요. 내용 하지만 저 한영 씨가 많이 좋아요. 잠깐만, 이 내용 친구 이상으로요. 네? 어쩔 수 없었어요. 한영 씨는 그동안 저한테 늘 즐거운 말상대도 돼주고 절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도시락도 만들어주고 계속 저를 생각해주고 추운 거 뻔히 아는데 전혀 안 그렇다는 말 한마디 같은 데서 배려가 묻어나고. 잠깐만, 이거는 내가 변수가 잠깐만. 잠깐만. 그런 매너 있는 모습이 저를 계속 한영 씨를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나 이런 내용 있었나? 혹시나 어쩌면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 내가 괜히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닐 거라고 자꾸만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그냥 시원하게 말할래요. 사실 처음 만난 그날에 저한테 말없이 우산을 씌워주던 한영 씨한테 첫눈에 반했었다고 하면 놀릴 건가요? 고백 노트가 조금 달라졌는데 여기서부터는 빨리 안 감을게요. 죄송합니다. 작정하고 엄청난 걸 말해버린 한송이.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엄청난 걸 들어버린 나. 뭐라도 대답해야 했지만 나는 그녀의 말에 놀란 가슴이 가라앉지 않아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고, 그녀 딴에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다 했다는 듯 붉어진 얼굴을 푹 숙였다. 어떤 얘기로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모르게 된 우리는 서로 더 할 말을 잃고서 애꿎은 음료만 양손으로 들고 마시는 어색한 시간만이 이어질 뿐이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카페에 나와서 한송이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걷는다. 낮에 뭘 많이 먹어서 저녁까지 먹고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저도. 라는 대화가 있고 나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했던 것이다. 뭐야, 여기 또 내용이 또 여기 다 같아 또. 아니 잠깐만, 이것도 내용이 같네? 여기까지 배웅해줬으면 됐어요. 송이씨 집이 이 근처인가요? 네, 한영 씨도 이만 집으로 들어가 보셔야죠. 오늘 데이트 무척 즐거웠어요. 저도 오늘 송이씨 덕분에 정말 즐거웠어요. 그럼 내일 봐요, 한영 씨.
고개를 꾸벅 숙이며 나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는 내 자취방이 있는 곳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한송이. 봐봐, 내용 같네 여긴 또. 잠깐만요, 송이씨! 송이씨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뭐가요? 저도 송이씨를 몰래 좋아하고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약간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여자가 뛰어와서 원래 좋아했다 말했던 건데 지금은 남자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결국엔 그대로 도망치듯 다다다 뛰며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시점만 바뀐 거네 이게. 한송이를 바래다 주고 나서 나도 곧장 집으로 들어갔다. 카페에서 나올 때는 하늘이 전혀 어둡지 않았는데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낮이 짧은 겨울답게 벌써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밝은 해가 저물고 노을이 지며 어느새 밤의 장막이 깔리는 것처럼 마냥 꿈같던 한송이와의 데이트나 대화를 회상하던 나에게도 행복한 걱정이 들게 된다. 내일 어떤 얼굴 한송이를 봐야 하지? 아마 똑같아. 웬 또. 집에 잘 도착했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방금 막 도착해서 옷 갈아입고 있었어요. 또연 같아. 안녕하세요, 송이씨. 평범하게 여느 때와 같이 인사를 했는데도 어쩐지 딱딱하게 건네게 된 것만 같은 아침 인사. 전날 한송이와 주고받았던 좋아한단 말 한마디가 도무지 머릿속과 마음속 한켠에서 떠나가질 않기 때문인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한영씨. 그리고 그건 한송이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그러나 나를 보고 반가워하는 그녀의 얼굴에 피는 웃음꽃은 어제나 엊그제보다 몇 배는 더 화사했기에 그 눈부신 미소에 어색하게 굳었던 내 흰 동거지와 얼굴 표정은 다소 풀어졌다. 한영씨가 얼른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고 싶어서요. 헬맞게 대답한 한송이는 꽃집 문을 열 준비를 하던 걸 멈추고서 나에게 다가와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우산을 썼는데도 겉옷에 조금 묻어온 눈들을 직접 탁탁 털어주었다. 그래, 한송이도 날 좋아한댔지.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숨길 것 없이 그녀를 좋아하는 나 자신을 당당하게 하자. 어차피 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한송이도 본인도 나를 좋게 봐주고 있었지 않은가. 한송이가 나에게 무척이나 사랑스럽다는 것을 잠깐 부금 너무 커. 잠깐만 씨. 적응이 안 되네 이거 소리. 라고 생각했지만 사흘간 의외로 별다를 바 없는 하루였다. 같으니까 또 송이씨 먹던 게 입에 조금 묻었어요. 그래요? 어디요? 그냥 여기 스킵할게요. 됐어요. 다 깠어요. 한영씨, 안 바쁘면 손 좀 잠깐 줘볼래요? 손이요? 왜요? 또 예를 들면 어느 날은 자신의 것과 달리 따뜻해서 좋다며 내 손을 시시때때로 덥석 잡고 있단. 맞네 내용. 스킵할게요. 시들거나 죽... 내용이 달라질 때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봐봐, 여긴 내용이 똑같아. 송이씨 한영씨! 색깔 등장. 염색. 여긴 내용이 다 똑같네요. 어제 이 얼음 찌직 소리 너무 귀 아파. 먼저 아, 맞아요. 잘 눈치채셨네요. 그냥 여기서부터 볼까요? 다시? 저는 매년 첫눈이 내릴 즈음의 겨울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몸이 훨씬 더 차게 되는 체질을 갖고 있어요. 1년 내내 이렇게 차가운 건 아니고 첫눈이 내리는 동안에만 그런 거지만
대신 무척 차가워져서 주변 공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꽃집이 그렇게 얼어붙은 것도, 꽃들이 따뜻하게 있을 수 없었던 것도 제가 그곳에 오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 여기서부터는 너무 다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냥 지금 한송이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고장난 줄 알았던 히터는 사실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지만 주위의 온도를 낮춰버리는 그녀가 히터의 성능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낮췄던 것이었고, 언젠간 한두 번 꺼져있던 냉장고는 이미 한송이의 체질로 인해 충분히 온도가 낮아진 꽃집에서는 켜둘 필요가 없었기에 그녀가 일부러 꺼둬줬다는 건가? 병원에 가서 도움을 구해보는 것도 생각 안 해봤던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나 비현실적인 현상을 사람들한테 몰아 납득시키려 하기도 참 못하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랬었나요? 네? 첫눈이 내리는 동안 차가워지는 체질 말이에요. 혹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였는지. 그렇지는 않아요. 어릴 때는 저도 평범했거든요. 처음 발현됐던 건 아마 4년쯤 전이었을 거예요. 4년 전. 그 해의 첫눈은 유난히 늦게 내렸던 게 기억이 난다. 저한테 이런 체질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학교도 쉽사리 나갈 수 없게 됐고, 친구들도 함부로 많이 사귈 수 없었어요. 휴학을 하고 꽃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죠. 의도치 않게 겨울철에는 애초부터 춥던 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된 저한테 저희 엄마 아빠는 꽃집 일을 권유해 주셨어요. 꽃들에게 맞는 온도를 위해서 항상 서늘하게 해야 하는 곳이니까 이런 이상한 체질이 생긴 저도 할 수 있을 거라면서, 그대로 제가 이 꽃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한테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첫눈이 내리느라 체질이 도질 때에는 아예 여기서 지내게 하셨어요. 아, 그럼 여기 오기 전에 송혜 씨가 사는 곳이 전혀 따뜻하지 않다고 했던 건 어느 정도 온도가 낮아도 되는 그 꽃집이 곧 송혜 씨 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한송이를 만나러 아무리 아침 일찍 꽃집으로 갔어도 늘 그녀가 이미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던 이유도 애초에 한송이는 꽃집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네. 하지만 그렇게 저를 곁에서 계속 챙겨주시려던 우리 엄마 아빠는 결국 첫눈이 내리는 동안 저랑 같이 지낼수록 점점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항상 추운 곳에 계시게 돼서 그랬는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저랑 같이 있을 수 없게 됐고. 눈물이 흘러내리거나 목이 메이기 전에 잠시 눈가를 쓱 훔치는 한송이.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혼자 남아 그 꽃집을 물려받아서 일하게 된 거예요. 물려받으셨다니. 전에 말씀하셨던 꽃집의 원래 주인, 그리고 몇 년간 같이 일하셨던 예전 직원들은 모두 송혜 씨의 부모님이셨던 거군요. 네, 맞아요. 제 차질 때문에 저랑 가까이 있으면 위험한데도 가족이란 이유로 절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거겠죠. 왜 나한테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 건지 저도 엄마 아빠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으니까, 두 분이 제게 해줄 수 있는 게 그저 가까이에 절 두시고 행여나 저한테 무슨 일이 또 일어나진 않는지 최대한 지켜봐 주시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럼 뭐해요? 그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가까이에 둘 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애꿎은 우리 엄마 아빠만 내가 아프게 만들었던 거지. 송혜 씨.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한영 씨가 저한테 새 친구가 되어주셨을 땐 무척 기뻤어요.
새로 사귀게 된 친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첫사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말이에요. 그녀는 나에게 들려줄 만큼 들려줬고 나는 다소 비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한송이의 얘기를 차근차근 받아들이느라 방에서는 잠시 말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러다가 나를 다시 나지막이 부르는 한송이. 한영 씨, 네? 한영 씨가 저를 좋아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아니요. 뭐라고요?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민폐만 끼치고 자꾸만 불편하게 만드니까. 한영 씨도 알고 있듯이 체질 때문에 손도 오래 잡고 있을 수도 없고 그저 머무는 것만으로도 주위의 모든 걸 춥게 얼려버리고. 왜 저번에도 데이트하다 카페에 갔을 때 뜨거운 커피를 차갑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를 누군가 사랑해줄 리가 없어요. 친엄마랑 친아빠마저도 가까이 올 수 없었던, 가족과도 거리를 둬야 했던 나 같은 사람을 역시 누군가가 사랑해줄 순 없어요. 한영 씨마저도 추운 제 곁을 언젠가 떠나갈 거라면 내가 한영 씨를 좋아하는 이 마음은 여기까지만 갖고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영 씨도 나를 좋아한다던 그 말이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쓸쓸한 듯 슬픈 눈으로 애석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한송이는 세워서 끌어안은 무릎에 고개를 푹 묻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한송이, 추위, 가족, 그런 것들은 너의 커다란 사랑스러움 앞에 아무런 단점도 흠도 되지 못해. 자, 여기는 그냥 스킵할게요. 그대로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받침턱을 슬며시 들어올려 날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망울이 아직 나를 향하기도 전에 나는 나의 입을 그녀의 것에 가볍게 가져다 대었다. 첫 키스. 여기서부터 조금 스킵할게요. 네, 그냥 하루 종일 몇 번 정도가 그냥 하루 종일 키스했던 썰이에요. 네. 나 여기 있지롱. 제 2의 왕국. 대신 한영, 아까 둘이 같이 잘 동안 제 몸이 한영 씨한테 너무 차갑진 않았었나요? 성희 씨 체질 때문에 확실히 다소 차긴 했지만 그게 너무 차가웠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장판이랑 보일러랑 이불 덕분이었을까요? 한영 씨는요, 정말로 제가 그렇게 좋아요? 성희 씨요? 그럼요.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걸요. 그렇구나. 아깐 한영 씨 마음이 거짓이었으면 좋겠다 같은 말을 해서 미안했어요. 나도 한영 씨 정말 좋아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거에 빠져봤을 정도로요. 너무 달달해가지고 지금 미쳐버릴 것 같네. 이거 보는 내가. 고맙고 기쁘네요. 저랑 같아서. 한영 씨, 네. 만약 우리는 지금 서로 좋아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젠 그만 만나야 한다면 어떡할래요? 왜요? 가까이 오래 있으면 안 되는 체질이라서?